철학사에서 제일 어렵다. 그리고 제일 오해도 많이 받는다 하는 철학자 딱 한 명만 꼽아보라면 저는 단연 헤겔을 꼽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헤겔하면 머릿속에 딱 스치는 공식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말이죠. 오늘 그 공식이 사실은 완전히 틀렸다는 좀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헤겔의 진짜 생각이 21세기 지금 우리에게 왜 여전히 중요한 문제인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그 유명한 3단계요. 헤겔 철학 얘기만 나오면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바로 그 구조 말입니다. 바로 정, 반, 합이죠. 어떤 주장, 정이 있으면 거기에 반대하는 반이 나오고 이 둘이 막 싸우다가 결국 더 높은 차원의 결론인 합으로 이어진다. 와, 뭔가 되게 명쾌하고 매력적인 아이디어잖아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공식 헤겔 거 아닙니다. 그냥 완전히 틀렸다고 보셔도 돼요. 이 유명한 3단 논법이 오히려 헤겔의 진짜 철학을 가려버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베일을 벗기고 진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오해부터 확실하게 풀고 가죠. 헤겔은요, 자기 책 어디에서도 정반 합 이 틀을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요. 이 공식은 사실 피히테라는 다른 철학자한테서 온 건데 이걸 헤겔한테 딱 덮어씌우는 순간 헤겔 철학의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헤겔의 변증법은 뭐냐면 밖에서 누가 그거 틀렸어 하고 반론을 제기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떤 개념 그 자체가 그 안에 품고 있는 모순, 그 불안정성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그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바로 그거거든요. 헤겔의 진짜 생각을 이해하려면 그가 대체 누구랑 또 무엇과 씨름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한가운데에는 정말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서 있던 철학자가 있었죠. 바로 이마누엘 칸트입니다. 칸트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 우리가 보는 건 언제나 우리 인식의 필터를 한번 거친 세상, 즉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진짜 리얼 월드, 칸트 용어로는 물자체는 저 너머에 있고 우리와 그 사이에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인식의 벽이 딱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헤겔이 등장합니다. 그는 칸트가 세운 이 벽 자체를 문제 삼죠. 헤겔이 칸트를 비판하면서 든 비유가 정말 통렬한데요. 이건 마치 나 수영 다 배우기 전까진 절대 물에 안 들어갈 거야 라고 고집 부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검사하려면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구를 안 쓰고 어떻게 도구를 점검하겠어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칸트라는 벽을 부수기 위한 헤겔의 진짜 무기, 그의 변증법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내부 엔진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정반합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좋습니다. 헤겔에 따르면 모든 개념은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오성의 단계, 어떤 개념을 명확하고 안정된 걸로 딱 고정시켜 놓는 거죠. 두 번째가 변증법적 단계인데요. 바로 여기서 사건이 터집니다. 그렇게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개념이 사실은 그 안에 모순을 품고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 스스로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변적 단계. 이 붕괴는 그냥 파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무너짐을 딛고 기존의 진리까지 싹 품어서 더 높고 더 풍부한 차원의 새로운 개념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 모든 게 외부 충격 없이 오직 개념 내부의 힘으로만 일어난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알려면 부정에 대한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해요. 그냥 아니야 하고 싹 지워버리는 걸 추상적 부정이라고 해요. 이러면 남는 건 그냥 텅 빈 공백, 제로, 0뿐이죠. 하지만 헤겔이 말하는 규정적 부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것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 실패의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이정표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실패의 잔해가 다음 시대를 짓는 벽돌이 된다거나 할까요? 이 복잡하고 역동적인 과정을 딱 한 단어로 압축해버리는 진짜 헤겔의 마법 같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우프헤벤이죠. 이 독일어 단어가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폐기하다, 보존하다, 그리고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다. 이 세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말이 되나요? 낡은 걸 버리긴 버리는데 그 안에 담긴 핵심은 그대로 간직한 채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점프하는 것. 이게 바로 아우프헤벤이고 헤겔 변증법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 너무 추상적인데?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원리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피와 살을 얻게 되는지 해결의 가장 유명하고 드라마틱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생생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돼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참 역설적이게도 나가 아닌 다른 존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보고 너는 너야 라고 인정해줄 또 다른 자기의식이 있어야만 비로소 나의 자기의식도 설 수 있다는 거죠. 의식은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의식이 딱 마주치면 비극이 시작됩니다. 각자는 어떻게 해서든 상대를 굴복시켜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해요.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결국 상대를 죽이거나 아니면 내가 죽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건 투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 처절한 투쟁의 끝에서 한쪽은 죽음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항복을 하고 맙니다. 상대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노예가 되는 길을 택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 인정을 받아내며 주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의 오랜 비극, 바로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탄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해결 변증법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주인의 승리는요, 사실상 텅 빈 승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된 인정을 받으려면 나랑 동등한 존재한테 받아야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주인은 자신을 온전한 인간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노예한테 인정을 받은 셈이죠. 이건 뭐 벽에다 대고 소리쳤더니 메아리가 돌아온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공허한 인정일 뿐입니다. 반면에 상황은 노예 쪽에서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노동을 하죠. 자연을 바꾸고 뭔가를 만들어내요. 바로 그 과정에서 노예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의지가 눈앞의 현실을 바꾸는 걸 똑똑히 목격하는 거죠. 노동을 통해서 그는 비로소 이 세계에 자기 흔적을 남기고 진정한 의미의 자기의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결국 완전한 변증법적 역전이 일어납니다. 인정만 받으며 소비만 하던 주인의 의식은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지만 세계와 부딪히고 싸우며 노동하던 노예의 의식은 현실을 아는 진짜 독립적인 의식으로 성장해버린 거죠. 결국 주인과 노예라는 이 관계 자체가 품고 있던 모순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두 사람 모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아우프헤벤입니다. 자, 이 주인과 노예 이야기는 그냥 200년 전의 낡은 옛날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해겔의 철학은 박물관에 얌전히 갇혀있는 유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뜨거운 논쟁을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화산과도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해겔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어요. 그의 변증법이 정말 현실 그 자체의 법칙인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머릿속 생각의 패턴일 뿐인지 또 이 역사의 발전 과정이 정말 필연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건지 그의 철학이 너무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해겔은 우리에게 시원한 답을 주기보다 여전히 이렇게 거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해겔이라는 거대한 산의 정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정, 반, 합이라는 잘못된 지도를 버리고 진짜 등산로 입구까지는 와본 셈입니다. 해겔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아마 이것일 거예요. 이성 혹은 합리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세상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이 세상, 이 현실 그 자체가 바로 이성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